안녕하십니까. 대학 입시 해설서 쉬운 진로 진학 스토리 이건열 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대학 입시 제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그 첫 번째 시간 교과 전형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종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좀 단순한 듯 하면서도 이게 좀 복잡한 전형이에요.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은 정량적으로 내신을 정량적으로 50% 이상 반영을 하는 전형이다. 실질 반영 비율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정량적으로 50% 이상 반영한다. 그리고 지원율이 낮다. 왜 지원율이 낮으냐면 내 성적대만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지원율이 낮고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대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 있다. 그리고 그 적용 여부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에 따라 가지고 입시 결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보다 대체로 내신 성적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 중에서도 진로가 불안정하거나 반드시 수시로 가야 되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종합내장, 그 다음에 안정보험으로 교과 두 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을 두 장을 지원을 할 때 육모와 구모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는 대략적으로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를 보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우리가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 자, 이것이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단순한 듯 하지만 또 의외로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전형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모집을 하는데요. 하나는 교과 100, 그러니까 내신만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내신 플러스 면접을 본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신에다가 비교과를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결봉사. 출결봉사가 이상이 없으면 거의 교과 100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보는 교과 플러스 그 다음에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교과 100이지만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충족률이 또 경쟁률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위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권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 3합 7이라는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고 중위권 같은 경우는 2합 5, 6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없앴다 할 수 있죠. 내신이나 종합이 모두 좋은, 내신이나 비교과가 모두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유예 대학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능 체제를 없애서 그 학생들을 좀 받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1번 합산이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이 있습니다. 단계별은 1단계에서 약 4배수에서 7배수. 교과 전형은 내신이 비슷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배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은 평균 3배수이지만 교과는 약 4배수에서 7배수. 그리고 교과의 어떤 면접, 교과 외에 어떤 면접 비중도 약 30%에서 70% 정도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대학들이 단계별 전형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 체제가 있는 곳이 고려대부터 서강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체제들이 좀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고려대 이제 서류라고 돼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라고 돼 있고, 경희대는 종합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서류를 보는 이런 대학들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건국대하고 동국대 같은 경우도 서류 평가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유의깊게 좀 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교과 100은
고교별로 내신 수준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은 입시 결과가 좀 높아진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하고 면접, 단계별 전형은 좀 높은 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비교과는 대체로 이제 출결 봉사이지만 최근에는 서류 평가를 하는 것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이제 변화를 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학교가 서류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류 평가 20%, 30%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건국대하고 경희대가 이제 서류 평가와 교과 종합 평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부터 경대, 부산대, 한양대가 정성평가, 서류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적인 부분을 보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세특만 보는, 경희대처럼 세특만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요강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같은 등급대 내신들을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좀 더 참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내신 5등급제가 되면은 이 서류 평가하는 대학들이 또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의 이제 모집 단위를 좀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탐구가 두 과목이다. 그 다음에 탐구가 한 과목이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 홍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두 과목 평균을 본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탐구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3합7인데 서강대 같이 이렇게 골고루 각삼인 대학들이 있어요. 각삼. 각삼이라는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특정한 과목, 예를 들어서 영어를 1등급 맞추고 나머지로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중위대학들이 보통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두 개 합 4 또는 5 정도의 어떤 그 등급대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탐구에 있어서 사탐만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과탐을 같이 반영을 하느냐. 자연계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탐, 과탐이 다 반영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과학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탐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학이 다 되지만 여기는 과학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적이나 기하가 반드시 필수다. 그리고 어떤 곳은 국어, 어떤 곳은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것들을 필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단순하게 2합7, 뭐 3합5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탐구수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정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냐 한 과목이냐도 중요하지만 사탐도 되는지 아니면 과탐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가 30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체제가 없어도 되죠. 서류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이제 강원대, 명지대, 상명대 이런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가 없으면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중하위권, 서울에서 중하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두 개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능 체제가 있고 하나는 수능 체제가 없는 이런 전형을 만들어서 선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인원들은 점점 이제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어지는 좀 이런 추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대입니다. 여대는 이제 이화여대가 추천 인원이 일단 20명이 있고 나머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숙대는 두 개 합6 나머지는 성신부터 시작해서 2합 7 정도를 충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대는 뭐 탐구가 다 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2개 2합 7, 뭐 강남대 이런 데는 그냥 1개 3. 이건 인간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버리지는 마라.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더더욱이나 영어도 포함해서 1개 3인데 정시를 완전 버려버리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한 좀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교대는 좀 다르겠죠. 4개 합,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것은 교대입니다. 뭐 내신도 마찬가지죠. 내신도 정교과 정과목을 다 반영하는 데가 다 교대이기 때문에 교대는 다 골고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데 경기대는 이제 20명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또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좀 다양한데요. 우선 우리가 개념 정리를 먼저 해보면 교과 과목 이렇게 같이 쓰고 있지만 교과라고 하는 것은 국영수 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의 하이다, 하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용어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교과 정과목인 데도 있고 정교과 정과목, 아니면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사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영 정과목은 반영, 여기 뭐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교과 정과목인지, 그 다음에 국영수 탐 정과목인지, 아니면은 정교과 일부 과목인지, 국영수 탐 일부 과목인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10과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상위 과목만 반영을 하는 이런 대학들도 있다. 그래서 뭐 가천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런 경우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의 입결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입결이 상위 과목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등급을 만약에 입시업체에 넣어보면 내 등급도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점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출처는 센지나 자료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고요. 뭐 일부 제가 가공을 해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5입니다. 2합 5, 탐구가 2개라는 거죠. 탐구가 2개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 2합 5이고요. 경쟁률을 보시면 경제학과가 약 7대 1, 전자공학과가 8.7대 1 이 정도 나왔지만 실질 경쟁률은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2개 합 5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맞춰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서강대인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각 3이에요. 각 3.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1등급 맞추고 다른 걸로 맞출 수 있는 합이라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지만 각 3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률이 인문학부가 약 7대 1, 전자공학부가 약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각 3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24학년도에 보시면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 하나에 2합 7이죠. 그죠? 합 7입니다. 여기서 8대 1이 경쟁률이었는데 실질 경쟁률로 가면 거의 한 2대 1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결국 가천대, 가톨릭대 이 정도 라인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대와 이제 중앙대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3합 7이지만 고대는 탐구 2개 평균이고 중앙대는 탐구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지만 여기 보시면 거의 한 반토막 나서 5.84대 1 경쟁률이 나오고 여기는 7.5대 1에서 5.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탐구가 2개이냐, 2개 평균이냐, 하나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